저는 남편과 맞벌이로 공직에 있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남편과 함께 퇴직을 하고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의 마당이 넓은 시골집에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무언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없는 돈을 끌어모아 적당한 위치에 있는 산골고옥 단독주택을 계약한 것이죠. 제 이야기가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중장년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시니어 정보쇼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도 전원 생활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적은 내용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은퇴 후에는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남편과 저는 전원 생활이 처음이라 매매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고 결정하자라는 생각으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도 너무 시원하고 요즘 전원주택은 난방시설도 잘 되어 있어 겨울에도 많이 춥지 않다는 전 세입자의 말에 어차피 전세니까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작은 마을 안에 있던 주택을 2년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도시에서와는 다르게 매일 들리는 새소리도 반갑고 계절이 오고 가는 것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좋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또 잡다한 일이 많아 육체 노동을 많이 하니 도시에서보다 건강해진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맞이하는 겨울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추웠습니다. 옷을 몇 겹을 껴입고 할 수 있는 난방시설은 모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기름값뿐만 아니라 기름보일러 기름 비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것도 전원생활 은퇴 비용에 아주 크게 차지했습니다. 다른 전원주택은 잘 모르겠지만 살아보니 제가 계약한 집은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주택은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열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에는 집 뒤에 옹벽 때문인지 집이 꽉 막혀 공기가 순환이 안 되어 찜통이었고 장마철이라도 되면 단열이 안 되는 바닥장판은 올라오는 습도를 못 잡아 집 자체가 너무나 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습기를 하루 종일 돌려도 빨래나 이불은 뽀송한 느낌이 없고 늘 축축했습니다. 방마다 손이 안 닿는 구석구석에 작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요. 마당의 잡초는 매일 뽑아도 끊임없이 쑥쑥 크고 벌레도 끊임없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잡초 벌레와의 전쟁이었죠. 역시 부지런하지 않으면 시골 생활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벌레나 잡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시골 생활을 하기 전에도 고려했던 부분이라 사실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희 이웃에는 농사를 짓는 분이 살았는데 매일 새벽에 밭일을 하시다 보니 경운기 엔진 소리가 늘 시끄러웠고 병원에 가거나 간단한 생필품을 사려면 무조건 차를 타고 읍내로 가서 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읍내에는 안과가 없어 눈이 안 좋았던 신랑은 2시간이나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집이 작은 마을 안에 있긴 했지만 초저녁만 돼도 주위가 깜깜하고 집담장도 다 낮아서인지 혹시라도 낯선 사람이 올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골 생활은 어느 정도 담력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은 의외로 이웃 때문에 못 살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사람 만나러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 마을 분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을 분들과 친해질수록 텃세나 갑질, 이간질, 뜬소문 같은 사람과의 문제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우에도 속 시끄러운 이웃이 옆집에 살다 보니 풍경이고 음식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집이 좋다고 무조건 이사부터 가지 마시고 이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살며 생각하지 못한 불편함이 많아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자체가 좋은 것이 도시에서는 흘릴 수 없는 땀을 흘릴 수 있고 인내의 한계를 느낄 필요가 없는 도시와는 다르게 노동을 해야 하는 시골에서는 한계치를 넘겨 일을 하고 나면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 자신이 얼마나 참을성 없고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작게나마 내 텃밭을 가꾸면서 세상은 뭐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인생의 순리도 배워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시골 생활을 통해 가슴이 벅차오르는 하늘과 땅의 풍경과 신비를 오롯이 내 것으로 느끼고 정 많은 좋은 이웃도 만나고 집 앞 텃밭에서 키운 상추에 찬밥만 먹어도 꿀맛인 시골 생활의 참맛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단 나에게 맞는 지역과 이웃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게 답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성급히 매매 계약보다는 저희처럼 월세나 전세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직접 살아보니 살아보기 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성인으로 자기 앞가림 할 수 있고 두 부부가 텃밭 일고 부식비 벌고 욕심 없이 소소한 행복을 즐긴다면 시골에서 200이하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집의 규모를 줄이고 최대한 손이 가지 않게 단순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더위와 추위에 익숙해져야 함은 물론이고 자연에 가까운 삶을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친구들 만나기도 어렵고 한정된 인간관계에 교통과 병원이 불편해서 다시 도시로 나왔습니다. 도시로 나오니 다시 시골로 들어가고픈 생각은 없네요. 지금까지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며 느낀 불편함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은퇴자들의 로망이었던 전원주택이 시장에서 찬밥 신세입니다. 농가주택,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비수도권 지방에 있는 오래된 주택은 가격 상승은커녕 살 사람이 없어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전체 주택의 7.6%입니다. 전년 대비 4%, 2017년과 비교해서는 14.8%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빈집은 물론이고 지은 지 10년 내외인데도 팔리지 않아 빈집으로 내놓은 집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전원주택 기피 현상이 앞으로도 좋아질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원주택을 신축으로 지어서 살다가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매물로 내놓고 도망치듯 도시로 복귀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고 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전원 생활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만큼 한평생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니어들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포기하고 시골을 떠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이유와 환경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감정적 이유 첫 번째는 우울증, 외로움입니다. 평소 도시의 시끌벅적한 생활이 익숙하거나 저녁에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외로움이나 우울증으로 시골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시골로 이사한 경우는 좀 덜하지만 자리 잡힐 때까지 혼자 시골에 내려오는 분들은 초저녁부터 적막해지는 시골에서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텃세입니다. 시골 텃세는 눈으로 보이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감정 싸움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웃들의 텃세가 반복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진절머리가 날 수밖에 없고 극단적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텃세를 이기지 못하면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게으른 성격입니다. 시골 전원주택은 예쁘게 가꾸고자 하면 정원 관리만 해도 끝이 없습니다. 잡초가 자라는 속도는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잡초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마당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제초제 같은 농약을 사용하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 앞에 잡초 제거나 잔디 관리를 위해서는 제초기가 필요합니다. 한여름에 제초 작업을 하는 것도 힘들고 잡초나 풀은 일주일도 안 되어 또 자라기 때문에 이런 일을 즐기지 않는다면 마당을 시멘트로 바르던지 돌을 깔아서 잔디를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원주택은 사람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집에 하자가 있어서 수선을 해야 하거나 전기 수도시설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소한 부분들은 직접 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시골은 도시처럼 AS 기사가 언제든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작은 고장에도 수리기사를 부르면 출장비와 인건비가 도시보다 몇 배는 더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조주택이나 야외데크, 야외 테이블 등은 2년에 한 번 정도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겨울에 폭설이라도 내리면 집 앞에 제설 작업을 해야 하는 것도 엄청난 노동이고 집 앞 도로까지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게으르고 애초에 잡일을 싫어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골 생활이 힘들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첫째는 난방비입니다. 도시와 비교하면 시골은 난방비 폭탄입니다.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가 대부분인데 독거노인들은 자녀가 있어도 보일러 가동을 잘하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젊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나무를 사다 재워놓고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접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사용을 합니다. 시골 사람들에게도 부담스러운 난방비가 전원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의 난방비와는 차원이 다르게 겨울 난방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정리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병원입니다. 시골은 병원이 잘 없습니다. 아프면 몇십 분을 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문 밖에만 나가면 병원이지만 시골은 아닙니다. 치과를 가든 갑자기 다치든 당장 갈 만한 병원이 없다는 것은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보건소라도 마을 인근에 있으면 다행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요양차 전원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병으로 인해서 큰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 분들이라면 시골보다는 도시 근처가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뱀이나 벌레입니다. 돈이 많아서 시골에 집을 새로 짓고 깔끔하게 해놔도 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벌레는 가을까지 없어질 줄 모릅니다. 벌레들은 방충망이나 모기향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해도 쥐나 뱀 같은 동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할 수 있습니다. 따뜻해지면 나타나는 뱀은 사람을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특히 집이 습한 곳에 있다면 더더욱 수시로 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골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골은 이처럼 벌레나 해충, 뱀을 보는 것이 일상이라 이런 것들이 싫어서 전원 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트입니다. 시골에는 마트가 없습니다. 조금 큰 시골은 마트가 있긴 하지만 다양한 가격과 상품을 만나기도 힘들고 독점이다 보니 비쌉니다. S라면이 대형마트에서는 4,100원에 팔리는데 시골 마트에서는 5,9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운송비가 있으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옷이나 신발을 사려고 해도 한번 마음먹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도 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골의 전원 생활은 낭만적이고 운치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호수 위의 백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는 물 아래서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 백조의 발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무조건 땅을 사고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원하는 지역에 월세로 방을 얻어서 살아보거나 농번기에 시골에 가서 일을 해보면서 서서히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전원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크게 투자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집을 멋지게 지어놔도 도시처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 때도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들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